안녕하세요. SOPT 디자이너 박상욱입니다. 오늘은 저 2016년 졸업 콜렉션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CSM 맨즈웨어를 졸업했고요. 2012년 입학해서 201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 졸업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였었는데, 왜냐면 예전 작업을 지금 와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민망함을 불구하고 공개하는 이유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거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저 옛날 작업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게 되면 저 스스로에게도 뭔가 플러스된 요인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공개를 해보니 시청 전에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찍어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Sanguk Park. 본격적으로 제가 포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서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 서론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졸업 포트폴리오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 졸업 콜렉션의 주제는 외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불확실성을 밝혀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디자인적으로 외계인을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외계인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의 오랜 관심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분야가 4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인종, 두 번째가 역사, 세 번째가 언어,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우주, 차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제 주제를 외계인으로 정했는데, 근데 이거를 또 왜 불확실성을 밝혀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외계인을 디자인적으로 풀어내고자 했느냐. 외계인을 실제로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들이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전부 다 조작 아니면 진짜라고 하기엔 어딘가 여전히 미심쩍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뭔 짓거리를 해도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우린 외계인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어느 행성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뭘 먹고 사는지, 우리처럼 산소로 호흡하는지 아니면 질소 같은 걸로 호흡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기괴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의 동물들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맨인 블랙처럼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오래전부터 우리와 같이 살아오고 있을 수도 있고, 트랜스포머처럼 기계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 그 자체예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 명확한데도 누군가가 외계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기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방법을 찾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천사로 페브리시 걸어가면서도 생각하고,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안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번뜩이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인류는 외계의 직접 생명체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물리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주어진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인류는 영원히 그 답을 찾아내고자 하는 과정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묻는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탐구 과정 속에서 알아낸 아직은 컨펌되지 않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상태의 결정의 과정 중에 있는 임시적인 답변들 뿐이고,
따라서 외계인에 대한 대답은 그 불확실성을 한꺼풀씩 벗겨내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가름한다 라고요. 이러한 이유로 불확실성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외계인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제목이 이거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저의 파이널 룩들을 보여드리면 얘네들인데 6개의 룩 전부 다 블리치입니다. 이 블리치 저거에 완전 녹아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먼저 탈색이 됐음 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단의 전체를 마스킹 테이프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블리치액을 스프레이로 쫙 뿌려요. 그러면 마스킹 테이프가 붙은 부분은 블리치가 닿지 않으니까 색이 유지가 되고, 마스킹 테이프가 안 붙은 부분은 색이 변하겠죠? 게다가 블리치 두께를 다양하게 주고 싶어서 일일이 마스킹 테이프를 0.5cm, 1cm, 2cm 뭐 이런 식으로 다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스킹 테이프들을 어디다 붙일 건지 원단 위에다가 다 표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갖다 붙이고, 그러고 나서 블리치액을 쫙 뿌리고 일정 시간 동안 그냥 그렇게 바깥에 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들여와가지고 헹구고 말려요. 진짜 완전 색 노가다였었습니다. 아무튼 아웃컴에 대한 설명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리서치, 아이디어 디벨롭 과정, 디자인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이미지 레퍼런스가 이런 애들인데, 런던의 랜드마크인 런던 아이나 빅벤도 이렇게 안개가 자욱이 끼면 그 형체를 자세히 알 수가 없겠죠? 먼저 불확실성의 종류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젠더에 대한 것입니다. 이 화가는 프리다 칼로라는 아주 유명한 멕시코 화가죠. 이 화가는 자신의 모습을 항상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가 보이게끔 그렸었습니다. 남성성, 여성성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불확실하죠?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옷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션에서 남자와 여자를 가장 확실하면서도 직관적으로 구분짓는 게 뭘까요? 바로 바지와 치마죠. 그래서 저는 이 바지와 치마를 한 옷 안에 전부 다 때려 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거였었습니다. 먼저 바지 앞판과 뒷판의 시접을 엄청 크게 줍니다. 그리고 이 시접을 바깥으로 나오도록 봉제를 하고, 앞쪽 시접은 앞쪽으로, 뒤쪽 시접은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서 두 시접이 만나겠죠? 이렇게 중앙에서 만난 두 시접을 단추를 사용해서 잠궈보면 어떻습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치마지만 그 밑에는 분명히 바지가 있죠. 바지 위에 세퍼리 피스로 치마를 입은 게 아니라 통째로 치마면서 바지죠.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스카우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아이디어를 구현해 나가는 트왈링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비슷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디자인 베리에이션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성의 불확실성입니다. 앞에 스카우저도 그렇게는 하지만 여기서는 무언가 미묘하게 느낌이 다른 건데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책상인데 또 이렇게 쓰면 의자예요. 이걸 이렇게 쓰면 옷걸이지만 또 이렇게 쓰면 책꽂이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입는 방식만 놓고 봐서는 분명히 티셔츠인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주머니도 있고 뒤에 벤트도 있고, 원단도 티셔츠보다는 자켓류에 쓰인 우분 패브릭인 그런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다시 트왈링 페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셔츠와 자켓으로 똑같은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트왈을 만들면서 생겼던 테크니컬한 이슈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도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옷이랑 스카우저를 같이 입혀봤더니 상의의 너비가 충분히 넓지 못하여가지고 하의를 옥죄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상의의 폭을 좀 넓혀주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프린트 아이디어 쪽으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불확실성 예시 중에 안개가 자욱이 낀 런던이나 빅벤이 있었죠? 그거랑 유사한 게 서리가 낀 창문이나 빗방울이 많이 맺힌 창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을 담은 프린트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일단 포토샵으로 몇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하려면 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컬러 팔레트를 정해야 했는데요. 제 주제 관련해서 외계인 관련 SF 영화들을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정말 옛날 영화들인 E.T.나 스페이스 오디세이, 클로즈 인카운터 오브 더 서드 카인드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더 더 스킨, 디스트릭트 9 등등 이런 류의 영화들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특히 이런 장면들이 제 주제를 가장 스트롱하게 설명해주는 장면들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이 씬들에서 사용된 컬러들을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불확실성을 프린트 말고 패브릭 매니퓰레이션 쪽으로는 뭔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해봤던 시도들이 이것들이었었습니다. 먼저 의도된 실수인지 아니면 진짜 실수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또 이게 오리 튕겨서 생긴 데미지인지 아니면 진짜 디자인인지 뭐 이런 것들을 트라이얼 차원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제 졸업 콜렉션의 가장 회심의 카드 그런 거였는데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렌티큘러 프린팅이었었습니다. 제가 졸업식 준비할 때 항상 저는 뭔가 기똥찬 패브릭 아이디어 진짜 어디 없나? 진짜 완전 쌈박한 메터리얼 아이디어 뭐 없나? 이런 걸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이런 걸 고민하던 와중에 정말 우연찮게도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계속 변하는 렌티큘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걸 보게 된 순간 바로 이거다 했었습니다. 왜냐면 보는 각도에 따라 위에 나오는 문양이 계속 바뀐다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뀐다면 이거야말로 불확실성에 대한 정말 확실하고도 가장 명확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렌티큘러 프린팅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옷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드롭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단 너무 비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A4 한 장 뽑는데 렌티큘러 프린팅을 사용해서 그때 가격이 한 400파운드, 500파운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환율로 워낙 90만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사람의 몸을 감싸려면 A4 용지가 몇 장이나 있어야 될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어림잡아서 15장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그게 벌써 얼마냐? 1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렌티큘러 그 자체입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만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먼 거리에서는 진짜 모양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감지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캐더크에서는 모델들이 이렇게 멀리서부터 걸어 나오기 때문에 모양의 변화가 조금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서도 감지가 돼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렌티큘러는 구부리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 몸은 3D이기 때문에 2D인 렌티큘러를 있는 그대로 플랫한 상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렌티큘러 피스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쌓아 올려서 구조물 같은 옷을만 만들어보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험 삼아 파란 쪽만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 봤더니 그 효과가 진짜 별로였었어요. 렌티큘러의 문양들이 뭔가 통일성 있게 구무추듯이 촥촥촥 변해가는 그런 스트롱한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조잡한? 그리고 피스도 작아지니까 그 멀리서 봤을 때의 변화 역시 한 3배 정도는 더 감소되어 버리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그냥 렌티큘러는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뭔가 각진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로라도 렌티큘러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 디자인 프로세스로 돌아와서 그럼 이런 불확실한 대상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가장 먼저 호기심이 있겠죠? 이 호기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들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미스플레이스먼트도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거기 있을 게 아닌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호기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옷의 디테일들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가면서 내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켜 나갔습니다. 벤트 스티치의 위치를 반대로 해보기도 하고 바지의 플라이 모양대로 벤트 스티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들은 트롤링 페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5개의 룩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패브릭 매니퓰레이션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여러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나왔었던 성에 낀 창문 그리고 빗방울 맺힌 창문들 이런 아이디어들을 패브릭 쪽으로 디벨롭 시켜 보았는데요. 이런 뿌연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손으로 닦게 되죠. 이 아이디어를 원단에다 접목시켜 보려 하였습니다. 블리츠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포토샵 작업을 해보기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발동하면 흐릿한 걸 더 명확하게 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대 쪽으로도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옷의 특정 부분들을 한번 확대해 보았습니다. 커프도 확대시켜보고 셔츠 플라켓도 확대시켜보고 카라와 카라 스탠드, 버튼 스탠드도 확대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확대하다 보니까 좀 미시적인 것까지 확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치를 한번 확대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런 셔츠의 스티치를 확대한 샘플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급기야는 더 미시적인 것까지 확대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패브릭 그 자체죠. 보통 패브릭을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 위빙, 즉 원단의 짜임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위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플레인, 트윌, 그리고 사틴. 이것들은 쉽게 말해서 와프 그리고 웨프트가 서로 몇 칸을 띄고 교차하느냐에 따라 나누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1대1로 교차했을 때 플레인, 2대1 내지는 4대1로 교차했을 때 트윌 또는 사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지들에서는 다시 확대 아이디어를 디자인 쪽으로 한번 디벨롭 시켜보고자 라펠을 다양하게 변형시켜본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확대 아이디어를 프린트 디자인에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단을 최대한 확대하게 되면 그 모양이 격자 아니면 사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들을 어떻게든 패브릭 위에다가 얹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무늬랑 대각선 무늬들을 포토샵으로 크기를 막 다르게 해가지고 옷 위에 얹어보는 시도를 했는데요. 이쯤 되니까 이제 왜 제 파이널 감먼트들이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이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숨거나 가립니다. 즉, 스스로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 덮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옷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떠오르는 건 레이어링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딘가 약했어요. 그냥 보통의 레이어링은 덮는다라기보다도 그냥 천 위에다가 다른 천 잘라다가 얹어놓는 것 같은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덮는다의 개념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옷을 미러링 시키는 겁니다. 자켓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켓의 앞판, 뒷판은 이렇게 숄더심에서 합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숄더심 기준으로 앞판을 또는 뒷판을 그대로 미러링해서 올려다가 갖다 붙여버린다면? 그러고 나서 똑같이 앞판, 뒷판을 숄더심에서 합체하듯이 그냥 박아버린다면? 그럼 미러링 돼서 올라갔던 원단이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밑에도 앞판을 덮겠죠. 이 아이디어로 완성된 룩들이 4번, 5번, 6번 룩입니다. 특히 5번 룩은 2번 룩에서 쓰였던 정체성의 불확실성, 이것도 믹스가 되어 있는데요. 숄더심 기준으로 위아래를 따로따로 디자인할 수가 있잖아요. 옷의 구조상. 그래서 위로 올라간 부분에는 라펠도 갖다 붙이고 웰트 포켓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밑에 깔리는 부분에는 버튼 스탠드랑 만다린 카라가 있는 셔츠처럼 디자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팔 부분만 한꺼번에 같이 봉제해서 하나의 옷인데 셔츠, 코트가 다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미러링 가지고 한참을 놀다 보니 첫 번째로 트월링 작업을 했던 스카우저 역시 이 미러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그림처럼 웨이스트 라인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덮는 것도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버전의 스카우저, 즉 4번 룩에 쓰인 스카우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외계인의 존재를 밝혀내려는 노력은 정말이지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면 기술적인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류의 도전에는 늘 인내와 고난이 수반됩니다. 이런 역경이 뒤따르는 도전을 어떻게 디자인 쪽으로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저의 어프로치는 옷을 의도적으로 살짝 불편하게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밝혀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메타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버튼 스탠드를 옆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보낸다거나 해가지고 옷을 열고 잠그는 것에 있어서 살짝 불편함을 더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저의 졸업 콜렉션 포트폴리오 리뷰를 쭉 해보았습니다. 하면서 참 부끄럽고 민망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최대한 제가 말이 되게끔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왜 이렇게 했을까?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다르게 해도 괜찮았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쭉 들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지만, 그런 창피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저의 이 미천한 작업을 공개해드리니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의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좋은 웍, 훨씬 좋은 풋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힘내시고, 네, 항상 건승하시고 또 만수무강하시길 정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